자, 이제 접속사 심화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접속사 심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약간 좀 접속사 중에서도 어떤 하나의 접속사에 대한 특징 또는 약간 의미 좀 약간 세세하게 들어가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얘는 제가 원래는 이제 저도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문제를 보면서 이 옆에다가 한번 이제 그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옆에다가 해당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가 정리하는 것 같다가 여기 칸에다가 여러분 빈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42번을 그럼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하는 글을 영작하는 것 좀 올바르지 않은 것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한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바닥났을 때야 비로소 돈의 가치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조금 눈에 들어와야 되는 한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영어적으로 조금 들어와야 되는 표현이 어디가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영어에서 워낙 딱 정해진 그런 어떤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not until로 표현을 하죠. not until. not until이라 그래서 not until 부분을 갖다가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뭐 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not until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not until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쓰이죠. 주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사, 여기에 이제 부정어가 들어가는 거죠. not,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until 부분을 씁니다. until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와 접속사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주어 동사를 써도 되고요. 이 다음에 어떠한 그런 명사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뭐 시점이라고 할까요? 명사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해석할 땐 얘 자체만을 해석할 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한번. 자,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할 때까지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뭐랑 같냐면은 이거 하고 나서야 여기를 갖다가 제가 이제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고 나서야, until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한다와 같은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봅시다. 자,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할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이걸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걸 한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not A, until B라고 해서요. A 하지 않는, 그러니까 A 한다, 뭐뭐 하고 나서야, B 하고 나서야 이렇게 보통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독해할 때는 그냥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할 때까지 뭐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이런 게 있는데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not until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뭐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냥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할 때까지 라고 보면 상관이 없는 건데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은 요 not과 여기 있는 not과 여기 있는 not과 그 다음에 이 until 부분을 갖다가 같이 앞으로 빼버리곤 합니다. 같이 이렇게 앞으로 빼버려요. 즉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not A 이렇게 not until 그 다음에 역시나 이 not until 뒤에는 어떻게 오겠어요? 주어 동사라던가 아니면 명사가 올 겁니다. 그쵸? not until 주어 동사 또는 명사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어떻게 써요? 주어 동사를 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not until을 앞으로 빼버린 거죠. 아예 not과 이 until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 앞으로 빼버리고 나머지 주어 동사를 여기다가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지켜주시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이 주어 동사 부분 여기 until에 걸리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도치가 되셔야 됩니다. 도치가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쓰여 만약에 여기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he 뭐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제가 he arrived 그가 도착했다라고 어떤 이런 말을 썼으면은 여기 뒤에는 not until이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did he arrive 이렇게 바뀌어 주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제가 이거 쓰는 이유는 포인트는 뭐예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도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면서 not until 부분이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된다? 도치가 되어야 된다. 여기를 갖다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도 바꿔 쓸 수가 있냐면은 이 not until 부분을 강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not until 부분을 강조해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보통 it is와 that. it is 또는 was죠. 네. 그 다음에 여기 that이라고 하는 거. 여기 사이에다가 어떻게 써요? 이 not until에 해당하는 강조되는 부분을 그대로 갖다 넣는 거죠. not until.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나 똑같이 주어 동사나 이렇게 명사가 올 겁니다. 이렇게 not until 부분을 갖다 어디에다가 강조구문 사이에다가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구문 사이에다가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똑같이 뭘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그 주어 동사를 갖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앞에서는 여러분들 not until을 앞에다 썼을 때 이때 주어 동사는 어떻게 됐어요? 도치를 반드시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강조구문 사이에다가 not until을 넣었을 때는 이 뒤에 주어 동사를 도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여기는 도치가 되지가 않죠. 도치를 시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not until을 갖다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거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not until이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자, 그럼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어떠한 그러니까 얘나 얘는 전부 다 같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문장의 어떤 그 순서만 바꾼 거기 때문에 단어들의 순서만 바꿨으니까. 그럼 여기도 한번 봐보시면은 자,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 1번에 보시면 어떻게 썼어요? not과 그 다음에 until을 쓴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쵸? 자, 몇몇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until 뭐 할 때까지 그것들이 have come to an end. 여기서 come to an end 이거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come to an end가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끝나다. 어휘적으로 암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뭐가 끝날 때까지? 돈이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돈이니까 돈이 끝날 때까지. 즉 무슨 말이에요? 돈이 바닥날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몇몇 사람들은 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끝날 때까지, 돈이 없어질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어지고 나서야 돈의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do the same with their time.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시간도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2번에 봅시다.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어요? not until 앞으로 빼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until부터 이 부분과 이 not을 갖다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not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죠. Not until they have come to an end of it. 그것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돈이 다 바닥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이 뒤에 어떻게 씁니까? do, 주어, think라고 한 어떻게 쓴 거예요? 도치를 시키게 되는 거죠. 올바르게 쓰인 겁니다. 얘도 그러면. 그쵸? 돈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몇몇 사람들은 돈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올바르게 쓰였네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3번과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3번은 어떻게 쓴 거예요? it is와 that 사이에 it is와 that 사이에다가 여기 not until 부분을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들의 돈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몇몇 사람들은 think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 2, 3번에 지금 전부 다 무엇을 활용한? not until을 활용한 하나, 둘, 세 가지 어떤 패턴을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은 여기 이제 여기는 until 대신에 after를 썼는데 이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면 의미가 아예 달라지게 돼버립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거 그렇죠? 일시정지 잠깐 하시고 이거 조금 정리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ot until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3번을 보도록 합시다. 43번은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을 찾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Tom was the only boy that I invited for my birthd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관계사 기본 파트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only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는 관계사 무조건 뭐만 쓴다? that만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탐이 유일한 소년인데 어떤 소년? that I invited. 내가 내 생일에 초대했던 유일한 소년이란 얘기죠. that 뒤에 뭐가 없는,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도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럼 여기가 지금 사람이니까 whom이라는 걸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쵸? 왜? only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only가 있으면 선행사에 only 같은 게 있으면 관계대명사 that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whoever comes first will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whoever죠, 여러분들. 그쵸? whoever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의문사에 ever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복합 관계사라고 합니다.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건데 뭐 복합 관계사를 갖다가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 특징은 뭐냐면은 whoever 이런 게 이때 나왔다라고 치면은 어쨌든 복합 관계사도 이 관계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어때야 돼요? 불완전해야 됩니다. 복합 관계사도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지금 whoever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쵸?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그쵸?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앞에 얘네는 이 또 복합 관계사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뭐도 쓸 수 없어요? 선행사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선행사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선행사도 쓸 수가 없고 지금 얘네는 어떻게 쓰인 거예요? whoever comes first가 무슨 자리에 쓰였습니까? 더 이상 명사를 꾸미는,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으니까 뭐 이제 명사를 꾸민다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얘네가 주어 자리, 즉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보면 이 whoever 같은 거 뭐 사실 얘도 하겠다고 하면 이제 뭐 whoever라던가 뭐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대명사 다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whoever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whoever 같은 경우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로서의 특징은 일단은 뒤에 문장이 관계 대명사 who처럼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 선행사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거, 선행 명사도 없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는 무슨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 이제 명사절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역할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명사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는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명사절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고 부사절의 역할은 말 그대로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뭐든지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먼저 오든지 간에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receive 받을 것입니다. 티켓을 for the concert, 콘서트에 대한 티켓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자, I was attracted by what he was, not by what he had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 not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쉼표와 not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썼습니다. 그쵸? not A but B라고 했을 거예요. not A but B라고 해서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는 어떤 상관접속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not A but B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여기 쓴 것처럼 B 쉼표 not A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B다,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나는 I was attracted,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끌린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끌린다? By what he was. 그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그가 무엇인지, 즉 그의 인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인격에 매력을 느낀다. 그의 인격에 끌린다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 what he had. 여기는 이제 그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렇죠?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 매력을 느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not A but B를 갖다가 B 쉼표 not A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하나, 이건 제가 일반 접속사의 종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반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병렬과 병치입니다. 그 접속사 기준으로 앞과 뒤에 구조와 대상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not의 기준으로 앞에도 by what 주어 동사, not 뒤에도 by what 주어 동사 또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구조와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4번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what I had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 money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what 주어 동사를 썼다? 틀렸습니다. 그쵸? what은 제가 명사절 자리에 쓴다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문장 구조상 what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money를 꾸며야 하는 어떤 그런 그 형용사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at을 갖다가 뭐로 바꿔주면 될까요? that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money가 선행사 사물인데 왜 위치가 아니라 that으로 바꾸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올 때문에, 그쵸?
또 이 올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그 관계대명사는 that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what을 갖다가 that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러면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 중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건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요건 제가 뭐 바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both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디를 갖다 보여야 되겠어요? both A and B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뭘 썼습니까? 5월에 썼죠? 여기를 갖다가 an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 잠깐 해석해보시면 좀 괜찮은 문장이에요. He's not a man. 그는 어떤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부분은 좀 왔다 외워야 되는데 by halves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은 대충이라는 뜻입니다. 대충으로. 대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who does things by halves. 대충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것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다? 많은 양을 기부하기도 하고 gives nothing. 어떤 것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약간 이거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포인트는 뭡니까? 이거? 상관접속사의 일치죠. both A and B죠. either A or B입니다. either A and B 안 된다라는 거예요. both A or B 안 됩니다. 그렇죠? both A and B, either A or B.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5번에 봅시다. 45번은 좀 개인적으로 좀 별표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명사절에서 아까 제가 좀 미리 얘기를 하면은 명사절에서 기본은 뭐가 되겠어요? what과 that을 구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문사절에 약간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인 건데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봅시다. 제가 이 what 주어 동사가 제가 이제 명사절 자리에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what이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what 주어 동사가 그래서 이 명사절 자리에 쓰여서 얘가 이제 전체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얘를 갖다가 얘가 어디 자리에 쓰이는 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인 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문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물론 명사절이라고 해도 되지만 다른 말로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간접 의문문.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쵸?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일반적인 의문문이 돼버리는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문문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를 띄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일반적인 의문문의 순서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어디 자리에 쓰인다라고 하면은 명사절 자리에 쓰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이 직접적인 의문문 자체가 어디 자리에 쓰일 수가 있냐면 명사절 자리에 쓰일 수가 있는데 얘가 명사절 자리에 쓰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목적어 자리에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What are you doing의 순서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써야 돼요? What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돼? 이때는 What you are doing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앞에도 제가 문장을 한번 써보면은 봅시다. He doesn't know. 그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릅니다. he가 주어고 doesn't know가 동사입니다. 그쵸? doesn't know라는 그 동사의 뒤에 목적어 자리에 what 주어 동사라고 하는 what 명사절을 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게 what 동사 주어의 순서로 써서 의문문이었던 게 명사절이 되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 what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여야 된다라는 거.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말로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정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의문사, 동사, 주어에 대한 이것도 어떤 그 일반적인 의문사절이 뭐가 될 때, 뭐로 쓰일 때는, 명사절로 쓰일 때는, 반드시 어떤 식의 어순을 취해야 한다? 반드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됩니까?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걔가 명사절 자리에 쓰이게 된다. 어떤 그 전체 문장 내에 주어 자리라던가 목적어 자리라던가 보어 자리에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어순이 돼야 된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봅시다. depends o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쵸? 어디에 의존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depends on 앞에 how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 주어가 되는 거죠. how라고 하는 의문사를 갖다 쓴 겁니다. 그쵸?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주어 may take to finish the job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쓴 거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it may take to finish the job. 그러니까 그 일을 끝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그 일을 끝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How extensive. 역시나 여기도 지금 depends on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쵸? 여기가 지금 depends on의 목적어 자리인데 how extensive is their computer knowledge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어떤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게 맞아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여야 되니까 여기 있는 is가 어디로 가야 돼요? knowledge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How extensive their computer knowledge is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컴퓨터직 지식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얼마나 이제 넓은지, 폭넓은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의문사절이 명사절로 쓰일 때는, 직접 의문문이 명사절 자리에 쓰일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밑줄 친 부분 되어 있는 건데 뭐 지금 전부 다 whom, who, how 뭐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약간 좀 어떤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저는 집중을 할 거냐면 여기는 whom you think 여기를 갖다 저는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Whom you think is a friend goes to lunch with the manager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앞에서 잠깐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when 뭐뭐 할 때죠. 당신이 뭐 할 때? When you passed over for promotion. 당신이 어떤 그런 승진에 뭔가 승진해서 are passed over 뭔가 간과되었을 때, 무시되었을 때 그래서 되게 뒷전으로 밀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승진해서 뭔가 뒷전으로 밀렸을 때 또는 when 뭐뭐 할 때 직장 동료인데 어떤 직장 동료냐면 whom you think is a friend. 당신이 생각하기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직장 동료가 goes to lunch with the manager. 매니저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그쵸?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직장 동료가 갑자기 자기를 빼놓고 이제 매니저랑 이제 점심 먹으러 간다거나 그럴 때. 근데 그 매니저가 어떤 매니저냐면은 who is trying to sabotage your project. 당신의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노력하는 매니저와 그쵸?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할 때 뭐 그럴 때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whom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whom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쵸? 자, whom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고요. 그쵸? 선행 명사가 또 뭐여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whom 앞에 coworker라는 사람 명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whom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자리? 목적격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있지만 뭐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이제 그런 문장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뒤에를 보니까 whom 다음에 you가 주어, think 괜찮아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뒤에 뭐가 나오는 게 문제예요? is a friend라고 하는 동사, 보어가 나오는 게 또 문제죠. 얘는 지금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whom,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지금 또 나와버린 형태가 되는 거죠. friend는 이제 보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런 지금 형태가 된 겁니다. 되게 이상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 이상하다. 관계대명사는 분명히 뒤에 이렇게 whom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 없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두 개나 나왔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삽입이라고 합니다. 삽입. 삽입절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떤 개념이냐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 뭐뭐가 뭐뭐 하기에 라고 보통 이제 생각이 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쓰이냐면은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있고요. 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관계사를 씁니다. 관계사를 쓰면 이제 그 뒤에 얘가 주격 관계사면은 뭐 이제 동사가 나올 테고요. 그쵸? 바로 얘가 목적격 관계사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건데 이 관계사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주어와 동사가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마치 여기 있는 you think처럼. 근데 여기에도 다행히 얘가 삽입절이라는 근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동사에다가 아무 동사나 막 넣는 게 아니라 think라던가 또는 뭐 know라던가 believe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약간 뭐 consider라던가 뭐 이런 것들 주로 뭔가 어떤 뭐 say라던가 그쵸? 주로 어떤 뭐 생각하고 알고 믿고 약간 이런 식의 동사들이 주어 동사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기에 라고 이제 보통 해석이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누가 말하기에 뭐뭐한 명사 이렇게 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삽입절. 그럼 얘의 출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삽입절을 포함시킨 어떤 그런 페이크를 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야 봐라 마치 지금 whom이 맞는 것 같아. 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지금 목적어도 없으니까 whom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낚이지 말고 얘를 갖다가 뭐로 볼 줄 아는 수식어절 삽입으로 볼 줄 알고 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좀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문법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마치 뭐처럼 없는 것처럼 좀 생각을 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얘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장 구조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이 you think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삽입으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게 되면 whom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온 거예요?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온 겁니다. 동사가. 틀린 거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다면 관계대명사 뭘 써야 돼요? 목적격인 whom을 쓸 게 아니라 뭘 써야 됩니까? who를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아니면 that을 써도 상관은 없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삽입이라고 하는 건데 삽입의 다시 한번 특징은 뭐냐면은 관계사 뒤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뭐 이제 생각하다나 말하다와 같은 주어 동사가 들어가서 뭐뭐가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되고 마치 얘네를 갖다가 수식어처럼 싹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얘네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얘네를 수식어로 생각하고 얘네를 과감하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뒤에 있는 그 아이들과 여기를 갖다가 연결지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 삽입절이 들어가 있는 관계대명사의 어떤 그런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되게 딱 심화라는 말이 어울 정도로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만약에 초시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고 해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많이 눈에 익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꼭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바꾸는 게 맞냐면 여기 있는 이거 you think를 삽입으로 빼버리면 이 whom을 갖다가 목적격 관계사가 아니라 주격 관계사인 who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how는 의문사절 앞에서 했던 간접 의문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까지 여러분 딱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은 좀 볼 건데 몇 문제가 안 남았네요 이제. 관계사 접속사도 47번에 보시면은 일단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그쵸?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지금 공통적으로 뭔가 take for gran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일단 여러분들 좀 표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take a for granted입니다.
이런 형태로 쓰이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A를 당연하게 여기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A를 당연하게 여기다 take A for granted 라고 한 하나의 어떤 수거적인 표현이고요. A를 당연하게 여기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안 되는 걸 먼저 지워보면은 요거 일단 ing 쓴 거 지워야 되겠죠. granting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we now take it for granted냐 we now take for granted냐 아니면은 we are taken 얘도 안 되겠네요. 그쵸? 수동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4번도 안 되고 1번과 3번 중에 하나인 건데 자 그럼 이제 얘네가 들어가는 자리를 조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어는 no one이 되겠고요. 그쵸? is right mind 수식어, would want to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목적어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문장이 딱 끝난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문장 끝났고 이 다음에 들어가는 건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꾸미는 어떠한 불완전한 수식어절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주어, take 동사, it 목적어, for granted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쓰인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뭘 써야 돼요? 얘를 넣어서 we now take for granted 뭐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이제 불완전한 문장을 써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사들로 쓰셔야 되겠죠.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o나 뭐 which나 that은 어디 갔나요? 라고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합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그쵸? 다시 한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that 같은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그죠? that 같은 게 생략이 되어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목적격 관계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take A for granted 요거 수거 반드시 여러분들 남겨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잠깐 보게 될 건데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일단 보시게 되면은 1번에서 제가 이제 바로 뭐 출제 포인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이제 그 접속사의 그 병렬 활용한 어떠한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봅시다. 여기 뒤에 지금 문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 in the humid light temper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해 보면은 되게 뭔가 어색할 것 같진 않으면 해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일부 그 개구리 종들은 change 바꾼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제 피부 색깔을 바꾸는데 with change 뭐뭐의 변화와 함께 뭐의 변화? 습도와 빛과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와 함께 그들의 피부색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읽으면 그냥 멀쩡할 것 같지만 어디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병렬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humid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light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temperature 품사가 뭐예요? 명사입니다. 그쵸? 이상합니다. 그쵸? and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and라는 접속사의 특징은 뭐예요? 병렬 제가 신경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앞과 뒤에 문장 구조가 그 병렬시키고 있는 대상들의 구조와 대상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에 지금 and가 쓰면은 명사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앞에가 뭐가 쓰인 거예요? 형용사가 쓰인 거죠. 여기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게 맞겠어요? 같은 명사 형태인 humidity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humidity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자, last weekend 지난주에 우리는 went to see 보러 갔습니다. 뭘 보러 갔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대절이 지금 목적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모든 사람들이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러 갔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우리는 실망했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것에 실망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되게 얘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어색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광펜을 어디에다가 친다? 여기. That everybody calls masterpiece에다 형광펜 쳐주시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되게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우리가 이 call이라고 하는 동사 콜이라고 하는 동사 무슨 형태로 쓰입니까? 주로 오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오형식으로 쓰여서 콜,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써서요.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쓰이는 거죠.
얘가 이제 꼭 5형식으로만 쓰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얘가 이제 그냥 3형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3형식으로 쓰일 때 콜은 주로 뭐로 쓰입니까? 전화하다로 많이 쓰이죠. 그쵸? call the police, 경찰을 불러라, 경찰에게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얘가 5형식으로 쓰일 때는 call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서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스터피스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했죠.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이 부분이겠죠. 그쵸? 걸작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마스터피스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얘도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that을 갖다가 무엇으로? 불완전한 문장을 끄는 what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요것도 되게 여러분들 실제 약간 시험을 풀다 보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everybody 주어, 동사, 목적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call이라고 하는 동사, call과 consider 가장 대표적이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네들은 진짜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얘네가 일반적인 능동태의 문장인데 뒤에 명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냥 어떠한 목적어만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그냥 틀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네는 주로 시험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5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격,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취하는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네가 능동일 때 뒤에 명사가 하나만 나와 있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5형식으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얘를 활용한 뭔가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쵸? 뭐 어쨌든 뭐로 바꾸는지 모른다라고 쳐도 얘네가 이렇게 콜이나 컨스터가 뒤에 명사만 단독으로 하나만 쓰고 있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되게 위험해요. 저도 압니다.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요령이기도 하고 실제 시험에서 얘와 벗어나는 어긋나는 다른 어떤 예외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철저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패턴을 정말 많이 분석을 해본 결과, 5개년지뿐만 아니라 그 이전 것까지도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보통 해본 결과 주로 콜이나 컨스터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명사만 딱 써서 나왔을 때 오답일 가능성이 되게 컸다라는 거죠. 오답의 경우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 3번을 보시게 되면은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se families came from China. 그쵸? 중국에서부터 온 어떤 가족, 그쵸? 가족들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족은 중국에서부터 왔는데 그 사람들은 뭘 차지하고 있다. 이때 account for가 여러분들 차지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차지한다, 뭘 차지한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올바르게 쓰인 게 3번이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who's입니다. whose. 제가 아까 이제 관계에서 설명하면서 이제 which, that, whom, who라고 있다는 게 설명을 했는데, who's라는 건 제가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얘는 원래 여기에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who's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소유격 관계사라고 합니다. 소유격. 어떤 의미를 가진 뭐뭐의의 의미를 가진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격이라는 거는 이거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따라 나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 당연히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선행 명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who's는 뒤에 이제 명사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형태이면서 앞에 선행 명사가 있습니다. 얘를 갖다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 명사의 뭐뭐를 주어가 동사한다. 또는 앞에 있는 선행명사의 명사는 동사 목적어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who's라는 거의 그 포인트는, who's는 얘 자체가 이제 소유격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뺐을 때에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유격 관계사는 조금 달라요. 얘는 이 who's라는 소유격 관계사를 빼도 뒤에 문장이 어떠하다? 완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완전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얘가 이제 여기 있는 만약에 whose 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whose는 없다라는, 뺀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얘가 만약에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면 동사 목적어, 뭐가 없는, 주어가 없는, 주어가 없게 되지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whose 같은 경우는 얘를 빼도 지금 이 문장도 똑같아요. whose를 뺀다고 해도 family 주어, came 동사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을 쓰는 거죠. come은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기 때문에 애초에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whose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관계대명사에 같이 안 넣은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지만 whose는 조금 예외다. 뒤에가 어떠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번에 넘어가시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치사 플러스 위치와 위치를 쓴 거죠. 위치부터 molecules까지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줍니다. shutdown 동사 뒤에가 어때요? 불완전하죠. 위치 뒤에 뭐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썼고요. in 위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선행사를 꾸미긴 하지만 뒤에가 어떠하다? 얘네가 이제 관계부사에서 온 거기 때문에 뒤에가 어떠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can trigger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쵸? 틀렸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in을 지워주시던가 아니면은 무언가로 주어를 넣어주시는가 어떻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접속사 파트까지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좀 3가지가 남았는데 비교급, 그 다음에 도치, 가정법, 강조금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그 비교급과 도치 파트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